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고 현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인자하시고 남편도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특히나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잔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할 때마다 좋다, 잘했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셨기에 오히려 오해를 할 정도였는데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 하는 말들은 절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도 우리 시부모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었고 제가 큰 실수를 해도 그저 웃어주실 뿐이었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반해버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듯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뒤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 시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런데 한 1년 전쯤 서방님이 결혼을 하면서 집안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순하디 순한 시댁 가족들에 비해 동서의 기가 엄청 셌다고 해야 할까요? 기가 센 것뿐만 아니라 그냥 좀 막무가내였어요. 눈치도 좀 없는 것 같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일쑤였거든요. 결혼 전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뭔가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저기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건 좀 그렇구나. 네 형님처럼 그냥 가끔 얼굴만 보고 살자꾸나. 저희도 그러고 싶죠. 누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다시피 이 사람 월급도 완전 조금 받잖아요. 그 돈으로 언제 집 사고 애 낳고 살겠어요? 한 1, 2년만 같이 살다가 분가할게요. 부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무가내로 통보를 하듯 동서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한데? 시부모님께서 영 탐탁지 않다는 듯이 동서와 서방님을 바라봤어요. 저희가 진짜 잘하면 되잖아요. 동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대답도 못한 채 그저 난감한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뒤에도 며칠 동안 두 분을 졸라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큰애야, 난 진짜 합가하기 싫은데 일을 어쩌면 좋으냐? 작은 애 성격이 우리랑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합가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친부모님이랑도 같이 살다 보면 가끔씩 부딪히는데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동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는 거 보면 사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걱정이란 말이야.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님께서 말을 아끼시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 자체가 뒷말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셨기에 아마도 말을 아끼시는 듯 해보였어요. 시부모님의 걱정이 깊어져만 갔기에 남편이 나서서 서방님을 말려보기도 했는데요. 형,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근데 내 여친은 그러겠다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지. 물론 나도 그 부분은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우선 부모님이 불편하다고 하시잖아. 근데 꼭 합가를 해야겠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돈이 없는 걸 어떡해. 합가에서 사는 동안 돈 모을 생각이란 말이야. 우리도 오래 살 생각은 없어. 한 1, 2년 정도? 그 정도만 살다 나올 거야. 아니 고작 1, 2년 살아서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은다고 그래.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시작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어르고 달랬지만 서방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방님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가를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동서는 아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 그대로 차려준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동서는 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지만 설거지라든지 빨래라든지 그러한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덕분에 시어머님만 바빠지게 되었고
하루는 참다 시아버님께서 동서에게 최대한 돌려서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얘야,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 네, 아버님. 근데 왜요? 그러면 너도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해야 하지 않겠냐? 사실 니들 들어오기 전에는 살림할 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 네,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시어머니가 밥을 하면 너는 설거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다. 아, 설거지요? 그게 불만이셨던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꼭 그렇게 정색까지 하고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부터 설거지 하면 되잖아요.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며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간신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설거지도 어찌나 대충 하던지 결국엔 시어머니께서 다시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식기세척기 주문하셨죠?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아니요. 우리는 식기세척기 산 적 없는데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주소가 여기가 맞는데요.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주소를 확인하고 있었다는데요. 아저씨, 여기 맞아요. 어머님, 제가 샀어요. 아니, 이런 걸 사려면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리고 니들 돈도 없다면서 식기세척기는 무슨 돈으로 샀어? 제가 요즘 설거지를 좀 했더니 손이 거칠어진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자한테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48개월 할부로 샀어요. 뭐? 48개월 할부? 아니, 자동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식기세척기를 48개월 할부로 사니? 그럼 어떡해요? 전 진짜 하기 싫은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혹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저 혼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설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님 어머님이 식기세척기 값 주시던지요. 동서가 시어머님에게 투덜대더랍니다. 그날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하소연을 하셨어요. 내가 나 부끄러워서 이런 말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구나. 너한테라도 털어놔야 할 것 같구나. 그동안 살면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진 건 처음인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그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난 보다 이런 애는 진짜 처음 보는구나. 네 시아버지도 지금 속병이 날 정도야.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제게 하소연을 하시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에도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부모님께서 친구 자녀분 결혼식에 참석하시느라 외출을 한 모양이었는데요. 마침 서방님도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었고요. 저녁 때쯤 집에 들어가셨던 시부모님께서 집안 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동서가 말이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더랍니다. 거기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거실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다는데요. 집안은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말이죠. 시아버님께서 그날 처음으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셨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형님, 뭘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대충 아무나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제게 전화해서 그러한 말까지 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을 뵈러 다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요.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두어 시간 거리에 살고 계셨기에 나들이를 간다는 마음으로 가족끼리 자주 가곤 했거든요. 내려갈 때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함께 솥뚜껑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재미도 쏠쏠했으니까요. 할머님, 할아버님도 워낙 좋은 분들이셨기에 딱히 불편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간다고 하자마자 동서가 경기를 하며 말했어요. 저기 저는 시골 그런 데서 잠 못 자요.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정말 질색이거든요. 그냥 저는 안 갈게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니들은 그냥 집에 있어라. 우리끼리 다녀올 테니까. 난 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진짜 맛있는데. 시골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배달 시켜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 서방님이 아쉬운 듯 동서의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동서가 서방님을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만이 할머니 할아버님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아니, 둘째는 안 왔니? 아, 그게 둘째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우리끼리 왔어요. 어디가 얼마나 안 좋길래 많이 안 좋은 거니? 글쎄요, 그냥 좀 몸살 기운이 있나 봐요. 오히려 잘 됐죠 뭐. 시어머님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할머님께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셨지만 애써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신 채 신선한 채소와 여러 나물들로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 오랜만에 시골 밥상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고 제가 잠시 산책이라도 할 겸 밖으로 나왔는데요. 니들 무슨 일 있는 거지? 할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도 바람 좀 쐴 겸 나왔다. 네 시어머니랑 동서랑 사단이 난 거지? 네? 사단이라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내가 넌 거짓말하면 눈빛이 흔들린다고 했잖니? 근데 너 지금 방금 눈빛이 흔들렸다. 것도 아주 많이. 넌 거짓말에 재주가 없어. 그냥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저기, 전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울상을 지으며 할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래, 진짜 모른다 이거지? 너 우리 집안에서 누가 제일 어른이냐? 그야, 할머님 할아버님이시죠. 그래, 맞다. 근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다 그 말인 거지?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집안의 최고 어른이 집안일을 몰라서야 되겠니? 그게 어느 집안 법도냐? 그러니까 너 처신 똑바로 해. 할머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님이 할머님께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뭔 일이야? 내가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 얼른 말해봐라. 결국 할머님의 압박에 제가 입을 열고 말았어요. 인사한다고 여기 내려왔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관상이 영 심상치가 않아 보이더구나.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가 않았어. 근데도 네 시부모는 그걸 그냥 냅뒀다 그 말이냐? 할머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흉이라도 잡힐까봐 저한테만 살짝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진짜 답답하긴 하셨나봐요. 남 헐뜨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하소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시애미는 절대 어디 가서 가족들 형 잡힐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지. 할머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따라갈까 한다. 네? 어머님 아버님이요? 서울생활 답답하시다고 싫어하셨잖아요. 오랜만에 가볼까 해. 맨날 여기서만 지냈더니 답답하기도 하고 가서 좋은 거 구경도 좀 하고 며칠 쉬다 올까 한다. 저기 어머님, 그냥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둘째네가 같이 살고 있어서 집도 좋고 그래서요. 왜? 넌 우리가 가는 게 싫은 모양이구나. 우리가 자주 갔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아주 서운하구나. 우린 지금껏 널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면 저도 심심하지도 않고 좋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혹시나 불편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우리랑 네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니? 여보, 얼른 차에 타자고. 할머님께서 막무가내로 차에 올라타셨어요. 결국 할머님 할아버님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올라오는 내내 시어머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졸지에 밀고자가 된 채 시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잠시 뒤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갑작스레 할머님과 할아버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본 동서가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왜? 넌 우리가 온 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구나.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지내기에는 집이 좀 좁은 것 같아서요. 집이 좁은 게 누구 때문인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넌 지금 집이 좁으니 늙은 우리 보고 나가라 그 말인 거냐? 할머님께서 동서를 잔뜩 노려봤습니다. 사실 할머님이 참 좋은 분인 건 분명했는데요. 그 좋다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님께서는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할머님과 시어머님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굉장히 잘 맞는 고부지간입니다. 할머님 성격은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셨고 시어머님은 조용조용히 그냥 참는 그런 성격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동서는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잔뜩 긴장을 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동서를 향한 할머님의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할머님께서는 배고프니까 밥 먹자 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님의 말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동서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넌 왜 방으로 겨들어가? 나와서 음식하는 거 같이 도와야지. 네? 저요? 전 음식 잘 못하는데요? 그래? 그럼 넌 저녁밥 안 먹겠다 그 말인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전 음식 같은 거 잘 못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어머님? 그러지 말고 둘째 너도 나와서 좀 돕는 게 어떻겠니? 할머님 할아버님도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할머님의 눈치를 보며 동서에게 넌지시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저 요리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됐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주 잘하는 짓이야. 할머님께서 다시 동서를 노려본 채 혀까지 차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서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을 뿐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미 넌 잘 들어라. 앞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도 주지 말거라. 알겠냐? 네, 어머님. 할머니, 전 진짜 못해서 그런 건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랍쇼. 따박따박 말대꾸는 아주 잘하는구나. 말세다. 아주 말세야. 할머니께서 동서가 있는 방문을 쾅하고 닫으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 가족 모두 놀란 채 할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말이지 동서는 아무 생각도 눈치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잠시 후 음식을 해서 다 같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가 빼꼼히 문을 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로 나와서는 밥상 앞에 앉으려고 했어요. 네가 감히 앉기를 어딜 앉아? 너 아까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네 밥은 없으니까 당장 들어가. 에이, 치사하게 먹는 걸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치사하기로 유명하니까 넌 밥 먹을 생각 하지도 마. 어머님, 제가 잘 알아듣게 말할 테니 그냥 오늘만 같이 밥 먹게 하시죠. 됐다. 자, 다 같이 밥 먹자.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숟가락을 들고는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결국 동서는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가족들 모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니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그럴 수 있지? 오늘 우리 여자들끼리 거실에서 수다 좀 떨자꾸나. 네 할머니, 그럼 제가 이부자리 펼게요. 그렇게 거실에 이불을 편 채 할머님, 어머님 그리고 저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시부모님부터 우리 부부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동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쟤는 회사도 안 다닌다며 항상 저렇게 처자는 거냐? 둘째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할머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다 돼가도록 동서는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께서 주방으로 가시더니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담으셨어요. 예, 냉동실에 얼음 있냐? 얼음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얼음은 왜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냉동실 문을 열고
얼음을 꺼내서 할머님께 드렸어요. 제게 얼음을 받아든 할머님께서 바가지에 얼음을 쏟아부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몇 번 휘저으셨어요. 할머님, 물 드실 거면 냉장고에서 꺼내드릴까요? 이건 수돗물인데요. 됐다. 수돗물이 아주 제격이지. 할머님께서 얼음이 가득 든 바가지를 들고는 동서가 자고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어요. 그런 할머님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족 모두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님께서 동서방에 들어가자마자 얼음물을 자고 있던 동서 얼굴에 확 부어버리셨어요. 얘따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아! 뭐야! 동서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가족들 모두 입만 딱 벌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장 분가해라. 우리가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거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할머니께서 다시 소리치셨어요. 그런 할머님의 말씀에 동서가 발악을 해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지금 나한테 얼음물까지 뿌렸단 말이야. 이 집 할머니 미쳤나봐. 나 자고 있는데 내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었다니까. 나 지금 집으로 갈 거야. 나보고 나가래. 그래, 맞다니까? 진짜라고. 동서가 엉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대충 옷을 챙겨 입더니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서방님의 그 뒤를 따라 나갔고요. 이 망할 놈의 인간들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할머님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다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어떡해요? 저번에 보니까 안 사둔 어른도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살다 저런 며느리들이 있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내 며느리가 저럴 줄 어떻게 알았겠냐? 진짜 바늘방석이 따로 없네요. 안 사둔 어른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어쩌겠냐. 네 말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셔서 찾아와도 좋은 꼴 못 볼 텐데. 시어머니께서 그저 남일 말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동안 이래저래 쌓인 게 많으셨기에 그냥 자포자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던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 절대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잖니. 넌 참 속도 좋다. 그동안 젖꼬라지를 어떻게 보고 참았어? 그러게요, 어머님. 다 제 잘못입니다. 잘 타일러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범이랑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동서가 나간 뒤 집안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기만 했지만 다들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돈어른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이 거실로 들어왔는데 맨 뒤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님과 제가 잔뜩 긴장을 한 채 서로 손까지 잡으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자고 있는 우리 딸한테 얼음물을 뒤집어 씌우다니요. 세상 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딨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된 채 안 사둔 어른이 팔까지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께서 조용히 일어나셨는데요. 사돈 말 한 번 잘했소. 그럼 세상 천지에 그것도 조선 팔도에 이렇게 사돈댁에 쫓아와서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따지는 법이 어디 있답니까?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도는 어느 나라 법도란 말입니까? 그럼 할머니가 내 딸한테 얼음물을 뒤집어 씌웠다는데 가만히 있을 친정엄마도 있나요? 사돈,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제가 사돈 아닙니까? 아니, 그건 지금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말 좀 해봐. 안 사돈 어른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사돈, 내가 외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손녀딸이 얼음물을 뒤집어 썼다고 울고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무슨 실수를 했나 본데 그렇다고 얼음물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른인데 그러기 전에 잘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예, 사돈.
사돈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 사돈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둘째 손주 며느리가 굳이 합가를 하자고 해서 들어온 건 알고 계신 거죠? 그럼요. 형편이 안 좋아서 합가한다는 소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지 시어머니를 무슨 종처럼 부려먹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봐야 한다 그 말입니까? 거기다 지 손으로 세탁기 한 번을 안 돌리고 음식 만들어 놓으면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 그 말이시냐고요. 세상에나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올라왔는데도 점심때가 다 되도록 잠이나 자고 있는 며느리를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얼음물을 끼얹었냐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좋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듣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분가하라고 해도 안 하고는 왜 우리 아들 며느리 스트레스로 위장약까지 먹게 하느냐 말입니다. 사돈이 우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님께서 단숨에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할머님의 말을 듣던 동서의 외할머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이 동서와 안사돈 어른을 노려봤는데요.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오기 전에 니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 사돈 양반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아주 잘하는 짓이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집안 사람들한테 화를 내야지. 왜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엄마 손녀딸이 자다가 얼음물을 뒤집어 썼다니까? 얼음물만 뒤집어 쓴 걸 다행으로 생각해 이거사. 나 같았으면 깃방망이까지 날렸어. 아유, 망신도 이런 망신살이 없다. 아니 어떻게 시할머님 할아버님까지 계신데 한나절을 처자고 있어. 그것도 직장도 안 다니는 전업주부가. 한심한 것들 당장 사과드려. 그리고 넌 원룸을 구하든지 지하세방을 구하든지 당장 분가해. 사돈 어르신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동서와 안사돈 어른에게 소리치셨어요. 결국 두 모녀가 쭈뼛쭈뼛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나마 사돈이랑은 말이 통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둘째 손주 며느리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부덕해서 생긴 일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손녀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서 외할머님의 말씀은 진심이신 듯해 보였어요. 순간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었으니까요.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짐까지 싸서 외할머님께 끌려나갔고 한동안 시댁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끌려나가던 날 할머님께서 둘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애미야, 넌 쟤가 바뀔 것 같으냐?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 사돈 어르신이 잘 가르치면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다. 절대 바뀔 애가 아니야. 옛말에 절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니? 그 말이 왜 있는 줄 아냐? 이 천성이라는 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마도 둘째 며느리는 안 바뀔 거다. 그러게요. 어머님 말씀처럼 천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인데 둘째 천성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네가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가요? 저보고 뭘 배우란 말씀이세요? 너는 너무 순에 빠져서 문제야. 오늘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따라서 하면서 연습하란 말이야. 할머님께서 작정이라도 하신 듯 시어머님 옆에 딱 붙어 앉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시어머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듣고 내 말투를 따라해봐라. 아니, 아주 똑같이 흉내를 내야 한다. 어머님 말투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미 너 이대로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당할까봐 그렇지. 그것들이 며칠 있다가 분명히 다시 겨들어올 게야. 이참에 그것들을 그냥 내쫓아버려야 한다 그 말이다. 예? 어머님,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 싫은 소리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니까 내가 가르쳐준다 하잖니. 지금부터 잘 듣고 따라해봐. 그렇게 할머님과 시어머님의 이상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에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가족 모두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잘 듣고 따라해봐. 야,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아유, 그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에만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자, 얼른 따라해봐라. 야,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아유,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아니지, 아니야. 야를 살짝 끌어주고 망자에다 힘을 팍 줘야 한다 이 말이야. 자, 봐라. 야,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야,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입만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 눈에도 힘을 팍 줘야지. 자, 나처럼 한번 해보거라. 할머니께서 순식간에 눈을 치켜뜨고는 시어머님을 노려보셨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시죠? 갑자기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어머님 눈이 너무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 눈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무서워서 눈도 못 쳐다보게. 할머니께서는 아주 작정을 하신 듯 시어머님을 교육시키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던 시어머님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갔는데요. 며칠 후 제가 다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큰애야, 어떻니? 나 좀 무섭니?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 시어머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저보고 많이 좋아졌대요. 개뿔 좋아지긴 뭘 좋아져. 갈 길이 구만리 같구만.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는 거야? 개뿔 좋아지긴 뭘 좋아져. 이렇게요? 그래,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 뒤로도 할머님의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서방님과 동서가 민기적거리며 시댁으로 다시 들어왔고 말이죠. 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겨들어오긴. 당장 꺼져. 서방님과 동서를 보자마자 시어머님께서 소리치셨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맞는 거야? 엄마 말투가 왜 그래? 어디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술을 쓰고 자빠졌어. 우린 니들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엄마, 우리 처갓집에서 할머님한테 엄청 혼나고 있단 말이야. 더 이상 못 있겠어. 우리를 달달 볶는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도 니들 못 받아주니까 당장 꺼져. 어머님, 저 정말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사람 말을 아주 우습게 하네. 네가 정신을 차렸던 말던 우린 관심도 없으니까 썩 꺼져 이것들아. 여보, 주방에 가서 얼음물 좀 가져와봐.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밀어. 얼음물? 알았어. 내가 금방 가져오겠소. 엄마, 알았다고. 나가면 될 거 아냐. 서방님과 동서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다가는 꽁지 빠지게 주랑랑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물었어요. 어떻니? 나 잘한 거 같니? 어머님, 아까 썩 꺼져라 이것들아. 여기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나머진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 근데 이게 통하긴 통하네. 저것들 도망치는 것 좀 봐라.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아버님도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좀 전에 아버님이 많이 어색하셨어요. 할머님께서 네 시아버지는 그냥 포기하셨잖니. 그래도 그 정도면 선방한 거다. 난 절대 안 된다니까. 영 체질에 안 맞아. 근데 당신은 진짜 많이 늘었구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데. 꿈에서도 연습했다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시어머님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급히 할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주댕이가 나을까요? 조댕이가 나을까요? 가만 보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댕이가 낫겠구나. 어머님, 이 말투는 어때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싸가지 없이 말대꾸야. 그래, 잘했다. 근데 방금 네가 어른이라고 했잖니? 그건 어른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구나. 아, 어른이? 조댕이가? 아유,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십니다. 우리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어쩔 뻔했을까 몰라요. 참,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그 인간들이 다시 기어들어왔지 뭐예요? 거봐라, 내가 뭐래디. 내가 다시 겨들어올 거라 했잖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주 벌벌 떨게 조져버리지 그랬어. 예? 조져버려요? 그것도 괜찮네요. 하나 더 배웠네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인간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할머님과 시어머님께서 한동안 통화를 하셨어요. 그 뒤 서방님 부부는 시댁에 발걸음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연락이 올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눈에 불까지 켠 채 마구마구 쏘아붙였거든요. 얼마 전엔 안 사던 어른이 시어머님에게 서방님과 동서를 데리고 가라고 부탁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답니다.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작은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님께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우리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기 워낙 싼 원룸이라 바퀴벌레도 막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울면서 전화질이야, 전화질이. 전화 끊어. 시어머니께서 작정을 한 듯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뒤 남편에게 들어보니 동서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둘이 살아보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저래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서방님과 동서를 쫓아내길 잘하셨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맨날 한나절 내내 잠만 자던 동서가 그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탈출하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동서랑 서방님이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